진짜 사람이 제일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짜증나고 화나거든. 잠삼대청에 있던 이 친구들도 우리랑 똑같은 친구들이었어. 얘네들이 어제까지는 같이 묶여 있었어. 오늘부터 잠삼대청만 자유를 줬어.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실거주자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해제 후가 되면은 실거주자 더하기 투자자가 합쳐지잖아요. 20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났는데 20명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좀 대중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기사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요건데 기사 내용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해 볼게요. 토허제 해제 발표 후 잠삼대청 검색량 2배 증가했다. 다시 불붙는 강남 아파트, 토허제 풀린 잠삼대청 주도. 토허제 풀리니 집주인이 돌변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나온 거예요. 잠삼대청 서울시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자, 요런 내용인데 원래 총 해가지고 이 구역 안에 들어있던 곳이 305곳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291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14곳을 제외하고 291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거예요. 그리고 즉시 발효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집을 살 때나 뭐 거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집을 산다 라고 하면은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라고 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고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의 신고는 좀 다릅니다.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조건부로 계약이 됩니다.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허가가 나왔을 때만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집을 팔 건데 그럼 허가가 나오시는 걸 확인하고 집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데 누구에게 받냐면은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원래 시장이랑 구청장이랑 뭐 군수 이런 건데 서울이니까 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랑 구청장이랑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도장을 찍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증을 교부받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고까지 하면 끝납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과정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 구청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뭔가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해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기랑 구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원래는 1억 올라야 되는 집값이 2억, 3억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사람들이 그래요. 머릿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집 사야 되는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만 기회를 놓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조바심이 들고 부르는 대로 막 사면서 뭔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거 축하해, 좋아. 근데 14곳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남아있는 곳들이 좀 많거든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된 곳들,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안 됐어요. 뭐 흑석동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되게 많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진짜 사람이 제일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힘든 게 뭐냐면은 불공평한 처사를 받았다,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짜증나고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잠삼대청에 있던 이 친구들도 우리랑 똑같은 친구들이었어. 그러니까 다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가지고 못 팔던 친구에서 그래, 못 팔 수도 있지. 우리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버티면 살고 나중에 팔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어제까지는 같이 묶여 있었어.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었는데 오늘부터 잠삼대청만 자유를 줬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든지 이 분노는 화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기사 보면 그러잖아요. 잠삼대청에 있는 곳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가고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화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거죠. 나지, 나라도 나겠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분노가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거의 용암 수준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 심리죠. 실제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뭐 좋은 집이 되니까 버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빨리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실거주자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연간 한 10명 이 정도가 돼. 근데 토지거래 해제 후가 되면은 실거주자 더하기 투자자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은 20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는 실거주자도 늘어나고 투자자도 같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실거주는 하지만 조금 있으면 팔 거였거든. 그러니까 같이 늘어나는데 20명이 아니라 50명에서 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많이 팔리는 거예요. 공급은 일정하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흑석동이라든지 다른 개발 지역들 보면은 불만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화도 많이 나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짜증나지. 왜냐면 나는 집 못 팔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갑자기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뭔가 행운을 얻는다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데 소재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악질적인 악플러를 잡았는데 가장 친한 내 친구였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외적 박탈감. 네, 그런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잭이 복권에 당첨됐다? 아니면 부자가 됐다? 어느 날 자수성가했다? 이런 것들은 배가 아프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군. 이런 건데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버튼홍이 갑자기 성공했네? 계열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새끼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그러지? 약간 이런 현상인 거죠. 이 너무나 당연한 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맞아요. 지금 사야 되는 구역을 정확하게 정해준 것도 맞아. 야, 여기 너 돈 있으면 실거주 할 거면은 여기 들어가서 버티면은 좋은 지역이니까 요거 남아있으니까 사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죠. 남아있는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야 하는 가장 최종적인 도착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해요. 내가 실거주를 해서라도 이 안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되겠죠. 결국에는 강남이 약간 분명히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이제 좀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된 거죠. 이거는 요거 잠삼대청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천대성, 하늘과 맞먹는 큰 성인, 영웅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천대성이라는 게 직책이란 말이에요. 명예직이긴 하지만 직책인데 옥황상제가 손오공에게 하사했습니다. 이 직책이야. 그러니까 말은 하사했는데 손오공에게 옥황상제를 준 거지만 실제로는 손오공이 옥황상제를 시켜서 자기에게 내리게 한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나에게 적당한 직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1000개, 1003개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해서 받은 직책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